네, 6월 9일 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보시는 대로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이어왔던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좀 누적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실 차트만 놓고 본다면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약보합 수준인데요. 1950선 오늘 지키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5일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불안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조정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1.6%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5일선 이탈하고 있습니다. 594.2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이어왔던 600선 돌파에서 오늘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길어질지 아니면 오늘로써 끝이 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356억 매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역시나 큽니다. 외국인들이 839억이나 매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411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확인해 보죠. 오늘 약세 출발했던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상승폭을 늘려나갑니다. 1.8% 오름세고요.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가 하락, 한국전력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1.3% 떨어지면서 26만 원대 다시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4.6%까지 떨어지면서 68만 2천 원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이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3% 이락하고 있는 반면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이어진 긍정적인 뉴스가 오늘도 영향을 좀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컴투스는 2% 이상 상승 출발을 했다가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CJ E&M이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이오테크닉스, GS홈쇼핑, CJ 오쇼핑 등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좀 중요해집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플러스 1월 매출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4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6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15만 8천 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오늘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역시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는 2010년 이후로 4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1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2.8%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네이버가 오늘 하락폭이 좀 큽니다. 네이버 웍스와 사업부를 분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75%까지 떨어지면서 68만 원대로 내려오는 네이버의 차트 확인해 봤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성장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914억대가 나왔죠.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보다 21%가 증가한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 넘는 약세가 나타나면서 69,2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는 중국 측이 해외 카지노 쪽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들이 모두 다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최근에 파라다이스의 실적까지 함께 좋지 않게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1% 이상 급락한 파라다이스 나흘째 하락하면서 21,95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모바일 게임주들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게임빌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주 중에 대표 종목 게임빌이 오늘 13.97% 하한가 직전까지 내려와 있죠. 14만 2,2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중요한 모바일 게임주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좀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다른 모바일 게임주들도 함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모바일 게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다른 모바일 게임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제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이맥스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위메이드 그리고 조이시티, 컴투스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맥스가 2.8%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썬데이토즈가 8.9%, 게임빌이 13.97%, 액토즈소프트가 거의 14.4%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29,500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메디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가 5일째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주의 상업화 기대감이 커져가는 모습이고요. 5일째 상승세인데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상승폭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 보실 수 있죠. 오늘 9% 넘게 오르면서 오늘 코스다장의 급락과는 전혀 관계없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1,700원으로 상승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3인의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중국 내수시장 관련 업종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와, 오늘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코스닥의 종목이 교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도주가 교체되고 있다. 엔터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와, 오늘 김우신 파트너 코스닥의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한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 조정이 코스닥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시즌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모멘텀이 좀 부족한 가운데서 유가 민간 업종이나 화학이나 정유, 조선업종 정도만 시장에 좀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IT 업종은 사실 정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하락을 하면서 이제 경기 민감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관심이나 수급이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뭐 그간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적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부 차익 실현 욕구에 따른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신용장고 급증에 따른 수급 부담도 일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전체로 역시 종목이 좀 슬림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나 그리스 문제는 여지 글로벌 변수가 아직까지는 뭐 비교적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순환매 정도를 겨냥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꾸준히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반영시키고 있는 뭐 춘절 겨냥해서 중국 내수시장 관련 업종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정, 특히 설날을 앞두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거기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는 모습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중계 함께하도록 하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오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금일 코스피가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마감됐던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사실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악화됐던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악화됐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수출 지표가 부진했고요. 그리고 전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즉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의 악재가 여전히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한다면 현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없는데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악재들만 지속적으로 부각됨으로 인하고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국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갭 하락으로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와 더불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력이 뒷받침되어 가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국제 유가의 반등에 힘입어서 정유, 화학, 조선, 건설업종들이 반등세를 나타나면서 그나마 하락폭을 만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일 상승하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은행과 전기전자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업종은 기업은행의 수출의 호조로 인해 수익
실적의 호조로 인해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은 삼성전자가 그나마 1.7% 이상의 강세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운수장비업종과 철강금속업종입니다. 운수장비업종은 잘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인데 현대 기아차가 실적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서 그에 따라서 수급 역시 악화되면서 기아차는 신저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저점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을 만큼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철강금속은 여전히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전체적으로 금일 코스피는 1950포인트 언저리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나마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대형주들의 움직임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지수 자체를 방어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기관의 매수도 좀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그야말로 그동안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그대로 나타내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꽤 긴 음봉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볼까요? 네, 금일 역시 장중 분위기 내내 그러했었던 대로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 마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593선 정도의 마감을 전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무려 820억 원어치나 외국인들 쪽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근 1년 내에 수급표를 한번 봤는데요. 800억 원 이상의 매도세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꽤 아주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의 이런 직접적인 매도세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매도에 대한 연속성을 보였었는데 오늘 특히 그 매도에 대한 규모가 직격탄을 주면서 놀자주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카지노라든지 엔터,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대부분 컸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업종의 특징이라는 것은 물론 고평가, 그러니까 소위 고밸류에 대한 종목들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선제적인 기대감들이 반영됐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조정폭이 좀 깊었었던 업종으로 꼽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도 오늘장 400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더욱더 하락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바일 게임주들,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종목들이 급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가 확인한 이후에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2월 9일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동안 중소형의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놨던 코스닥 600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긴 조정이 확인이 됐습니다. 1.7%까지 떨어집니다. 593.70포인트로 거의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가 되네요. 코스피 시장은 0.4% 역시나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다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급등과 급락의 종목이 다시 한번 속출하는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일 특징 종목들을 살펴본다면은 일단 화장품 업종에 여전히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절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나오면서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의 하락이 결국은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특징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금일 한진해운이 7%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과 더불어서 싱가포르 IR을 앞두고 투자 유치 기대감에 오늘 급등세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고배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2014년 영업이익이 1조 3,8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1.5%가 증가했던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기업은행은 배당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익이 높은 만큼 그만큼의 배당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 헬로비전이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무려 10%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방송 서비스 시작 발표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야기한다면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로밍 시간이 그만큼 빠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래도
스피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의 상승 속도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존 비즈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른 사업 부분의 실적 증가가 오늘에 다시 투자자를 하여금 관심세를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7% 이상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세계건설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입니다. 729억 원 규모의 고양 삼성 복합 쇼핑몰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발표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2.8%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급락하는 종목도 속출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4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4분기 실적보다 더 불안한 요인은 올해 성장성이 정체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가로 하여금 실망 매물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GK 역시 말씀드렸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8% 이상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해외에 나와서 과도한 금액으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면 이게 불법 도박으로 엮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역시 뭐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이 들어온다면은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오늘 급락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역시 하락한 종목 수가 절대적이었었습니다. 681개의 종목이 오늘장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도 역시 대부분 2%에서 많게는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가는 종목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오늘장 4%대의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호재성 이슈를 등에 업고 4%대의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 오늘장 놀자주의 급락 소식을 좀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파라다이스 꼽을 수가 있겠죠. 12%대의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중국 공안당국에서 중국 본토에 있어서 이런 카지노 관련돼서의 소위 영업을 좀 규제하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만 뉘앙스가 조금 더 강화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밖에 오늘장 웹젠 등과 같은 게임주들이 전반적 약세 흐름을 좀 보였는데 게임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내일 이제 컴투스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게임주들은 기존의 신규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중국 등에 대한 해외 모멘텀 기대감들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강하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에 대한 좀 욕구가 높아졌었던 것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그 코스닥 내에서도 가장 큰 폭의 조정을 겪은 업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컴투스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액토즈 소프트,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4%대의 하락 흐름을 보인 점 짚어드리겠고요.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장에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NS홈쇼핑에 지금 그 상장 심사 통과 소식이 좀 있었고요. 이 밖에 서원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2.8%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오늘 9.4% 정도 하락과 함께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태블릿 PC용 안드로이드 한컴 오피스의 정체로 인해서 모 증권사가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등을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급락을 면치 못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특징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봅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본 증시가 지금 상승부를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증시 장막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36% 상승한 17,711.9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 달러엔의 움직임 118.8이라는 선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간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방향성 없는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17,700선 내외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의 변동성은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와 함께 중국 증시는 지준율 인하 이후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상승 기조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94% 상승한 모습을 보이면서 3,100선 위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또한 시장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3,100선의 지지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증시의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금일 외국인들의 매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은 현대글로비스를 약 380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매도의 중심이 놓여 있고요. 이외에도 네이버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등을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음서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LG화학과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현대모비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업종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업종의 대표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연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4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글로비스와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NC소프트 순으로 매수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종목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여전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네이버와 현대위아, 현대기아차,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까지 금일은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사실 오늘 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수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만 매도 종목들이 어떤 특징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 종목 먼저 말씀해드려보면 외국인들은 OCI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지금 이 밖에 덕산 네오룩스 등을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는 셀트리온을 매수했는데요. 240억 원어치나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셀트리온을 제외하면은 오늘 전체적인 기관이 390억 원 정도 매도가 잡혔는데 실제로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보다 매도폭이 훨씬 더 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 종목 보겠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의 매도 타픽 바로 게임빌이었습니다. 280억 원어치나 무려 매도세가 집중됐고요. 이 밖에 다음 카카오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100억 원 이상씩 각각 집중이 됐습니다.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로도 좀 매도세가 집중됐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와 다음 카카오, 액토즈소프트 등으로 좀 매도를 해줬는데 전반적으로 게임주와 함께 엔터주들 기존에 많이 기관들이 매수를 했었던 업종에 좀 집중했었다라는 점 특징으로 짚어드립니다. 네,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와우는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외환시장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0.47% 올랐습니다. 달러당 1,094원 기록하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의 변동성이 좀 크죠. 지지난주 1,1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1,080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1,094원까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짚어보죠. 와우는 이희진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 흐름 오늘 어땠습니까? 예, 오늘 이제 보통 그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중에서 이제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이 좀 거래량이 좀 됩니다. 이제 목요일 날하고 이제 금요일 날 해외 지표 발표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지표 발표 중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한산한 편인데, 금요일도 이제 한산한 상황에서 이제, 외환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금일 거의 뭐 0.47% 정도 올라서 밴드의 상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 항상 이제 밴드는 1,060원과 1,100원 사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밴드 상단까지 이제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을 저희가 이제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매도하기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금요일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 차익도 나오고, 거기다가 뭐 신용도 털고,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 시장이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 환율을 좀 저희가 외환시장을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금일 많이 올라간 원인 중에 하나로 제가 지목하는 것은 역시 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금요일 날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줬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투표를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거의 뭐 6월 달 내지 이제 9월 달까지 거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 반대로 달러 인덱스의 반대 통화인 스웨덴 크로네나 아니면은 뭐 유로나 엔화 이런 것들은 달러 인덱스의 50% 정도의 반대 통화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외환 시장만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1,100원 선이 밴드 상단인데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해외 선물 그리고 외환 시장의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와우드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코스피 이번 주에는 어쩌면 단기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힘이 없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부진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통화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스의 부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 달러는 여전히 강세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까지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댈 곳은 없는데 다들 불안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국내 증시가 다행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21선과 61선 위에 국내 증시가 머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단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해도 상당히 지킬 수 있는 자리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아직까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의 매도의 합이 2조 원을 겨우 넘어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매수와 매도의 합이 적어도 4조 원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일단 관망세, 기관도 관망세, 다들 관망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일단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전략도 궁금해집니다. 이쯤 되면 일단 조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장중에 코스닥 시장이 11선을 잠시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이런 음봉이 좀 발생을 하면서도 11선이 깨진 다음 날에는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하게 시장이 추세적으로 꺾였다,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오늘 하루 가지고는 좀 섣부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내일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코스피 시장이 올해 들어서 약 1.6%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0%가 올라왔었습니다. 일정 부분에 사실 조정은 좀 필요한 시점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주변 여건들이 형성이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다만 그 안에서 내일장 빠른 반등을 좀 보여줄 것인지 조정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제 선물시장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상황 와우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오늘의 현선물시장 모두 동반 하락입니다. 어떤 흐름 장중 내내 나타났나요? 네, 우리 오늘 선물시장은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0.35p 하락한 250.15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전저점을 한번 깨면서 249를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강하게 좀 지켜내면서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과 같은 자리인 250.35와 249.50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힘은 떨어져 있지만 반등에 대한 기미가 좀 부족한 상태이고, 외국인 투자들도 역시도 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박스 하단권을 이탈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좀 박스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 250포인트를 근접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권 이탈 테스트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아직까지는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은 외국인 투자들이 주도하에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방향성 이꼬르 시장 방향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에 좀 집중하자 의견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250포인트가 이탈되는 구간에서의 시장 조정권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250.00포인트의 이탈 여부를 좀 주목하자. 이 구간대를 지킨다면 252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한 주간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선물시장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감 중계 함께하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장중 내내 소개됐던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확인해 주시죠. 먼저 출발 증시 특급의 스타겐스타 챌린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입니다. 11월 첫 거래부터 시작된 누적 수익률이죠. 메디톡스가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61.48% 수익률, 산성 LNS가 2위 52.1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NC소프트, 4위는 KMW, 5위는 영풍정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의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한진해운이 15.4%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 이수철 이사의 종목이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9.5%, 현대글로비스가 3.6% 수익률, 오이솔루션이 0.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타겐스타 챌린지 신규 편입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현대 EP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현대 EP가 8,640원 편입가, 일진 머티리얼즈는 8,460원 편입가고요.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의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 나우앤하우 종목입니다. SK증권 본사 영업부 포트폴리오인데요. 대우인터내셔널이 수익률 5.4%, 셀트리온이 수익률 0.6%, 롯데제계가 0.5%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됐던 각 프로그램별 수익률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감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